밤의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희미합니다. 창구 앞에서 서류를 받은 영희 씨. 종이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97만 원. 순간 손이 멈춥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원 한 달. 간병 하루 12만 원. 검사, 주사, 약값. 모두 합치면 이 금액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불빛이 스칩니다. 영희 씨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달도 이렇게 나가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다른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남편은 치매 초기. 의사는 담담히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보셔야 합니다. 순자 씨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 월 200만 원이 기본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10년이면 2억 4천. 집 전세금보다 많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지팡이를 든 어르신이 늘었고, 버스 정류장도, 병원 대기실도, 이제는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이 채널은 100세 지혜입니다. 노후의 불안과 두려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노후의 현실. 그러나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작은 준비, 그것이 내일의 거대한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삶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작년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대구의 한미영 씨. 처음 상담을 받을 때는 월 54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 말에 안심했습니다. 1등급이라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비용 54만 원. 여기에 식비가 하루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간식이나 특식을 드시면 3천 원씩 또 추가됩니다. 한 달에 9만 원. 생활용품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샴푸, 로션.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머리 손질이나 세탁비까지 합치면 30만 원도 훌쩍 넘는 달이 있습니다. 결국 한미영 씨가 매달 내는 돈은 113만 원에서 123만 원.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납니다. 만약 개인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면 진료비, 약값, 검사비로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요양원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으려면 월 150만 원에서 400만 원, 3년이면 5천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억 단위로 치솟습니다. 그럼 집에서 모시면 되지 않나?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간병인을 고용하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약값, 치료비까지 합치면 월 55만 원에서 290만 원.
그리고 더 큰 문제. 누군가는 24시간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 치매, 중풍 환자를 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족의 삶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쯤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요양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돈, 시간, 마음, 모두가 함께 소모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으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부담이 왜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 초고령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산책길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보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도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은 더딘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젊은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약봉투는 두꺼워집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변화를 느낍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헷갈려 하는 모습.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36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154년, 독일은 78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2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0.5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정마다 아이 셋, 넷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낳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을 돌봐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셋이라면 한 명은 부모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한 명,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이미 빠듯합니다. 50대가 되어도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학원비에, 주택 대출까지 적금을 깨야 했다. 형제끼리 갈등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경제가 성장했고, 부동산도 꾸준히 올랐고, 직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돌보는 일, 자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안타깝게도 답은 부족하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건강보험 부담의 증가, 그리고 기초연금의 한계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있잖아. 건강보험도 있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지금 70세라면
앞으로 20년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유지된다 해도 지급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본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하면 결국 본인 부담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월 최대 32만 원. 쌀 4포대 값도 안 됩니다. 생활비는커녕 약값도 다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본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요양원과 제가 돌본 비용의 구조,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양원에 모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집에서 간병하니 생활이 무너져요. 먼저 요양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본인 부담금 50만 원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식비 하루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 간식이나 특식까지 챙기면 9만 원이 더 나갑니다. 생활용품도 필요합니다. 기저귀, 물티슈, 샴푸, 로션. 매달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머리 손질, 세탁비까지 합치면 30만 원도 넘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월 113만 원에서 123만 원.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개인 간병인이 붙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와 약값, 검사비까지 더하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요양원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으려면 월 150만 원에서 400만 원, 3년이면 5천만 원, 10년이면 억 단위로 치솟습니다. 그럼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요?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간병인을 쓰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약값과 치료비까지 합치면 월 55만 원에서 290만 원. 게다가 가족 중 누군가는 24시간 곁을 지켜야 합니다. 치매, 중풍 환자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양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치매라는 무서운 질환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의 가장 큰 두려움. 그 이름은 치매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2026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연령별 발병률을 보겠습니다. 65세에서 69세,
2.9%, 70세에서 74세 5.7%, 75세에서 79세 11.2%, 80세에서 84세 22.5%, 85세 이상 무려 42.9%, 80세를 넘으면 5명 중 1명, 85세를 넘으면 거의 절반이 치매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예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오늘은 이름을 잊고 내일은 길을 헤맵니다. 결국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세요. 밤에 돌아다니고 가스도 켜놓고 잊어버리세요.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이 고백은 낯설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비용. 연간 1,734만 원에서 3,138만 원. 10년이면 1억 7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돈만이 아닙니다.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병듭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는 가정 전체를 흔듭니다. 경제, 건강, 관계 모두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두려움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기 검진, 생활 습관, 안전망.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요양.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70세 넘은 직원들을 쉽게 만납니다. 로손이라는 편의점 체인. 전국 파트타임 직원 20만 명 중 60세 이상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사장들의 말은 단순합니다. 노인 직원들은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고객 응대도 더 친절합니다. 일본은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봅니다. 지리역 포괄 케어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한 동네 안에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을 모두 모았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덴마크도 다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가가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도서관 사서, 지역 해설사, 원예 관리. 그 결과는 뚜렷합니다. 덴마크의 70세 취업률은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노인을 짐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65세가 되면 은퇴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노인 일자리라 해봐야 경비, 청소, 단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 30만 50만 원.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활용할 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쉬세요. 이 말이 우리 사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 65세, 70세는 예전 50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도 활동력도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또 다릅니다. 70세가 넘어도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가 무료 교육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자리를 늘립니다. 몸이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결과는 뚜렷합니다. 덴마크의 노인 취업률은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노인을 짐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자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65세가 되면 은퇴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제 쉬세요. 이 말이 가장 흔한 위로입니다. 노인 일자리라 해봐야 경비, 청소, 배달 같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30만 50만 원. 이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 아직 쓸 수 있는 건강과 의지.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나이 많음으로 한쪽에 세워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일본처럼 생활권 안에서 돌봄 체계를 만들고 덴마크처럼 교육과 일자리를 열어주면 노인은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65세, 70세는 예전의 50세와 비슷합니다. 건강도 의지도 충분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더디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물병 들기, 양치하며 한 발로 서기.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2%씩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5년 후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넘어짐은 더 큰 위기입니다. 70세 이후 골절은 회복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이 병원 침대를 막습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지출을 숨기지 말고 기록하세요. 고정비, 변동비, 의료비. 세 칸만 적어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자산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응급자금, 생활비, 여유자금. 이 단순한 원칙이 위기에서 삶을 지켜줍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정부 서비스. 이제 모두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됩니다. 처음은 낯설지만 한 번 배우면 평생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디지털을 모르면 불편한 노후가 됩니다. 아는 만큼 삶은 가벼워집니다. 넷째,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알리고
재정 상황을 공유하세요. 돌봄 계획, 연명 치료, 의사까지. 미리 나누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짐이 됩니다. 솔직한 대화가 가족을 지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동호회, 종교 모임, 자원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과 이어지는 끈이 삶의 활력이 되고 안전망이 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복도에 간접등을 켜두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아두세요. 작은 손잡이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제도 변화, 자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간단한 요리, 응급처치, 집안관리. 이 기술들이 스스로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걷는 30분. 오늘 적는 지출 한 줄. 오늘 나누는 대화 한마디. 그것이 쌓여 내일의 안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연령대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나이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65세의 삶과 75세의 삶은 다릅니다. 지금 몇 살이든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65세에서 70세. 이 시기는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 준비가 가장 잘 됩니다. 건강도 남아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매일 걷기, 정기 건강검진, 균형 운동. 이 습관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재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주식. 모든 자산을 적어 보세요. 월 생활비도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그때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70세에서 75세. 이 시기는 페이스 조절의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더딥니다.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리듬이 안정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투자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예금, 적금, 국채처럼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 수익은 적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실제 생활비 지출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의료비는 늘고 교통비나 외식비는 줄어듭니다. 실제 지출에 맞게 자산을 재배분하세요. 75세에서 80세. 이때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늘어납니다. 낙상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땐 불을 켜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으세요. 생활 지원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사 도우미, 반찬 배달 서비스, 병원 동행.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재정은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복잡한 금융상품은 이제 그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 위주로. 자녀와 통장 관리, 큰돈 사용 계획도 미리 논의하세요. 80세 이후.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안전, 편안함, 그리고 마음의 평화. 무리한 운동보다 햇볕 쬐기,
의자 체조, 통증 관리, 정기적인 상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과 자주 통화하고, 친구와 이웃과 소통하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는 시간. 그것이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듭니다. 연령대별 준비는 다르지만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 돈, 관계, 기술. 이 네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인사, 친구와의 모임. 이 끈이 끊어지지 않을 때 외로움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기술은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 병원 예약, 정부 서비스. 처음은 낯설지만 익히면 평생의 편리함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순간 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시간. 후회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는 순간.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가 살아온 길을 전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존엄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경제 위기도. 그 모든 걸 이겨낸 여러분이라면 노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걷기, 오늘 기록, 오늘 대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당한 노후를 만듭니다. 100세 인생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병상 위의 10년이 아니라 활동과 웃음이 있는 10년, 존엄과 자유가 있는 10년. 그 길을 위해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순간 준비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당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